대통령의 뒤끝. 잠시 소강 상태였던 신구 권력이 또다시 충돌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을 두고 잇따라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그 새 정부의 집무실 이전 계획이 별로 마땅치 않게 생각이 됩니다. 3월 말까지 국방부 나가라, 방 빼라 이런 식의 그 일 추진이 저는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비용을 들여 광화문이 아닌 다른 곳으로 꼭 이전해야 하는 것인지, 이전한다고 해도 국방부 청사가 가장 적절한 곳인지, 안보가 엄중해지는 시기에 국방부와 합참, 외교부 장관 공간 등을 연쇄 이전시키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의 벽년 대계를 토론 없이 밀어붙이면서 소통을 위한 것이라고 하니 무척 모순적이라고 느껴집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청원에 답변하는 형식을 빌렸는데요. 그러면 최진명 교수님, 백년 대계를 토론도 없이 밀어붙이면서 소통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게 무척 모순적이다. 의도된 작심 발언이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러니까 이제 평소에 생각이신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형식 자체가 질문을 받고 답변하는 형식이 둘 다. 예를 들면 첫 번째도 앵커가 질문을 하고 방송사에서 답변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도 이제 국민청원에 올라온 글에 대한 답변의 양식을 취한 건데, 아마 그래서 이제 답변을 하다 보면 본인의 생각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고요. 그래서 한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뭐 이제 이게 논란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염두하셨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아마 이제 본인의 생각은 그렇다고 해서 그 전제는 분명해요. 청와대에서 나오는 것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아요. 그건 뭐 명확한 거라고 저는 보고요. 왜냐하면 본인도 사실은 대선 때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그걸 실천을 못했으니까 청와대에서 집무실을 옮기는 것 자체를 저는 반대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게 이제 너무 빠른 시간 안에 진행이 되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국방부라고 하는 특수한 장소에 가기 때문에 그게 이제 안보 공백이 생길 수 있는 우려가 있어서 여러 가지 국민적 이제 반대도 있지 않고 이랬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뭐 신구 갈등이다 이렇게까지 뭐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다만 현직 대통령으로서 그런 우려를 표명하는 것이고, 또 저는 앞으로도 윤석열 당선인이 필요해서 도움을 요청하면 도움을 적극적으로 할 거라고 봅니다. 뭐 그분을 개인적으로 싫어하거나 국가의 발전을 반대하는 입장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이 사안에 대해서는 본인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이렇게 피력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하지만 국민의힘에서는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키지 못한 청와대 이전을 윤 당선인이 이행하는 게 그렇게 배가 아프냐, 이런 비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이전 공약을 내걸었을 당시 모습을 직접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을 지금 청와대에서 광화문 정부 청사로 옮기겠습니다. 우리가 불풍의 대통령 시대를 끝내고 국민들 속에서 국민들과 소통하는 대통령, 또 국민들과 함께하는 민주주의 시대를 열겠다, 그런 의지입니다. 퇴근길에 남대문 시장에 들러 시민들과 소주 한 잔 나눌 수 있는, 그러면서 소통할 수 있는 대통령 되겠습니다. 일단 청와대 경내로 들어가면 제왕적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를 벗어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청와대라는 건 없습니다. 네, 대선 후보 시절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과 또 지난달 윤석열 당선인의 발언을 함께 들어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사실 집무실 이전 공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윤석열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을 반대하고 있는데요. 정혁진 변호사님, 뭐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와야 되는가,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내가 못한 것을 한다는 것에 대한 반발이다, 국민의힘처럼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신에 이제 그 문 대통령도 말씀하셨지만 너무 성급하게 일을 추진하고 있다. 그 예가 보이지 않습니까? 첫 번째로는 광화문으로 했다가 용산으로 옮긴 것도 그렇고, 그다음 더 설상가상으로 관절을
한남동에 있는 육군참모총장 공관 거기는 지금 거의 안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육군참모총장은 거의 지금 계룡돼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육군본부가 지금 전쟁기념관 자리에 있었거든요. 그때는 한남동에서 육군참모총장이 출퇴근했는데 지금은 육군본부가 계룡대에 내려가 있고 거기에 아주 근사한 그 공관이 있기 때문에 한남동 공관 거의 비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쓰는 것은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갑자기 이런저런 이유로 외교부 장관 공관을 쓰겠다. 그런데 지금 외교부 장관은 누가 쓰고 있습니까? 정의용 장관이 5월 10일까지 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비우라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되니까 정의용 장관이 5월 10일 날 그 퇴임한 이후에 들어가야 되니까 한 달 정도 그 리모델링 기간 거쳐야 된다. 그러면 그때까지 또 정말로 그 생전 처음으로 난생 처음으로 이제 서초동에서 출퇴근하는 대통령이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제가 봐도 우왕좌왕하는 그런 모습은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저는 모든 국민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해도 문 대통령이 저런 말씀을 하시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왜냐하면 왜 이런 이야기를 그때 그 한 달쯤 됐나요? 그 윤석열 당선자를 만났을 때 페이스 투 페이스로 그렇게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못했는지 그다음에 오늘이 4월 30일이니까 이제 한 열흘 정도 지나고 나면은 퇴임하실 분인데 퇴임하실 분이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한 게 맞는가?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요. 한 달 뒤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현직 대통령의 저런 말씀이 선거에 혹시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혹시 안 하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저는 상당히 그 부적절하다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앞부분은 동의를 하는데 뒷부분은 제가 좀 다른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왜 그럼 당시에 만났을 때 페이스 투 페이스라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이렇게 만났을 때 왜 얘기 안 했냐. 그 당시 얘기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볼 때 진행도 못해요. 집무실 이전을. 그러니까 일단 당선인이 그렇게 강력히 요청하고 있고 현직 대통령 입장에서 그걸 도와주는 입장이 돼야 될 수밖에 없어요. 집무실 이전을 반대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예비비 다 통과시켜 진행되고 있고 그러나 본인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다라는 걸 표현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때 반대하지 않았는데 뒤늦게 반대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반대가 아니라 원래 생각 자체가 그렇게 하는 게 안 좋다고 생각했지만 당선인의 의지가 워낙 강하니 그런 부분들은 수용하고 갈 수밖에 없다. 현직 대통령 입장에서 그걸 반대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일이 처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선인의 의지가 강한 부분을 받아들인 것이지 그게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걸 이제 인터뷰 과정에서 저는 얘기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선거 개입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 제가 꼭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윤석열 당선인 지금 지방 다니시잖아요. 지방 다닐 때마다 거기 지금 선거에 출마하신 분들 같이 다니면서 인사하고 있습니다. 이건 더 심각한 선거 개입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것도 사실은 문제가 저는 많다고 봐요. 대통령 당선이시니까 물론 지금 현재는 현직 공무원 아니시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어요. 어디 가시면 그쪽에 도지사 출마하신 분들 이런 분들하고 함께 인사하고 다니시면 이거 국민들이 볼 때는 선거 개입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직후 나온 인수 입장문 함께 보겠습니다. 독재와 권위주의 권력의 마지막 대통령으로서 남은 임기 동안 국민께 예의를 지켜달라. 편가르기를 위한 반대에 집중하며 대통령으로서의 품위를 저버리지 말길 바란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정권 이양기 신구 권력의 갈등 없을 수는 없는데 현재 갈등 양상은 좀 이례적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특히 오늘자 조선일보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회방이 도를 넘었다. 이런 제목을 달기도 했는데 소정석 국장님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저는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지적한 내용을 떠나서 현직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새로 등장하는 당선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메시지를 내는 것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지금 현실 자체가 우리 민생이 일단 너무 힘들어요. 코로나 상황도 그렇고 지금 물가고에다가 휘발유가 포함해서 환율 급등하고 있죠. 굉장히 경제적으로 지금 민생이 힘든 상황이고 더 힘든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현직 대통령과 새로 등장하는 당선인 측 간에 계속 이런 어떤 갈등 양상으로 나라가 지금 움직여가고 있다는 거 이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이 있겠죠. 하지만 지금 시간은 새로운 당선인이 등장해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기 앞둔 과도기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러한 시기에는 그래도 이 당선인 측에서 어느 정도 자신들이 생각하는 이런 것들을 가져갈 수 있도록 좀 인내하는 그럴 필요도 있지 않느냐. 당에서 얘기하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있다라고 봐요. 하지만은
이 대통령이 직접 굉장히 그것도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또 인수위 측에서 뭐 독재 뭐 이런 이 권위주의 권력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맞받고 이런 것을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볼 건가? 저는 참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좀 이런 구체적인 정치 관련된 메시지는 좀 자제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신구 권력이 의견 차이를 보낸 것은 집무실 이전 문제만이 아닙니다.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를 두고도 정부와 인수위는 각을 세웠습니다. 일부에서 우려가 있었습니다만은 국민들의 답답함과 불편함을 계속 외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방역 상황과 일상 회복에 대한 국민들의 간절한 바람을 고려해서 다음 주 월요일 5월 2일부터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해제됩니다. 현 정부의 실적으로 실외 마스크 해제를 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너무 좀 성급한 판단이 아닌가. 오히려 현 정부의 공을 돌리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외 마스크 해제에 대해서는 시기나 방법에 대한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외 마스크 방역 조치에 대해서는 이걸 이제 정치적으로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안철수 위원장은 5월 중하순까지 상황을 더 보고서 새 정부에서 실외 마스크 의무화 해제를 결정하겠다라고 했었는데 현 정부는 바로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해제할 수 있다고 결정해버렸습니다. 정은경 청장은 정치적 판단은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최진봉 교수님, 정치권에서는 정 청장의 얘기를 고지그대로 듣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안타깝네요. 저는 그러니까 안철수 위원장의 말씀 중에 두 가지가 저는 제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실적으로 공을 본인이 가지려고. 그러니까 이걸 실적으로 해서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행동이었다. 그러니까 그 공, 예를 들면 마스크 벗는 게 무슨 공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마스크 벗는 분에 논란이 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반대하는 분도 계세요. 위험성이 있다고. 근데 이거를 정치적으로 공이 있나요? 저는 뭐 마스크 벗는 거를 현재 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 임기 안에 했으니까 그게 공이 문재인 대통령에 넘어가고 다음 정권 안 넘어간다. 이런 접근 방식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안철수 위원장이 문제를 제기하려면 과학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정은경 청장이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럼 정은경 청장이 정치적 판단을 해서 그런 판단을 했다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고 이 마스크 착용을 안 하는 걸 정하는 게 한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니고 방역 관련된 위원회가 있어 그 위원회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서 회의하는 거 아닙니까? 그분들의 논리나 그분들의 생각이 모두 잘못됐다는 것인데 그걸 얘기하시려면 안철수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렇게 정치적 말씀을 하지 마시고 본인도 의사 출신이시잖아요. 과학적으로 어떠한 이유 때문에 마스크를 지금 벗는 게 안 좋은 것인지 하는 부분을 얘기하시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소 국장님, 지금 최진봉 교수께서는 안철수 위원장이 정치적 공을 얻으려고 성급하게 결정했다라는 말 자체가 정치적이다라는 주장이신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이제 어느 정부에서 이 마스크 해제를 하느냐 뭐 그런 부분이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제가 지난주에 산에 좀 갔었거든요. 산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요. 이미 사실 이 실외에서의 마스크 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굉장히 저는 크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표되고 이제 월요일부터 시행되는 이 여러 가지 제한이 있지만 그럼에도 실외에서의 마스크를 벗는 이런 부분은 저는 시기적으로나 이런 부분은 적절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이게 너무 이제 정치적인 해석만 자꾸 하지 말고 그랬을 때 이제 혹시 닥칠 수 있는 그런 불안한 요소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당선인 측이나 정부가 좀 협조를 하는 포인트 자체를 그런 쪽으로 가져가야지 왜 우리가 해야 되는데 당신들이 하느냐 아니면 우리 정치적인 고려 없이 했는데 왜 정치적으로 자꾸 해석하냐 이런 이제 정치적인 공방의 소재로 자꾸 이 문제를 보는 것은 저는 국민들 생각과는 좀 동떨어진 그런 논쟁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신구 권력이 이렇게 사사건건 충돌하는 배경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이례적인 지지율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어제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윤석열 당선인의 직무수행 긍정평가가 43%, 부정평가가 44%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수행평가 긍정평가가 45%, 부정평가가 49%입니다. 물론 오차 범위를 고려하면 통계적으로 대통령과 당선인의 지지율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긴 힘들죠. 다만 수치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높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소영숙 국장님, 이런 이례적인 지지율 현상이 지금 신구 권력의 갈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이렇게 보십니까? 저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왜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강한 메시지를 지금 토해내고 있는가? 여러 가지가 저는 복합되어 있다라고 보는데 일단 기본적인 바탕에 깔린 것은 그러한 임기 말 퇴임을 앞둔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를 넘긴 경우는 없었다라는 게 이제 청와대 측 관계자들의 계속된 얘기고 그래서 최근까지도 청와대는 우리는 끝까지 일한다 이런 분위기로 간다 이런 얘기를 계속했거든요. 그리고 엊그제 이제 전해철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도 40%는 이례적 아니냐 이렇게 이제 기자간담회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맥락이 쭉 흘러가고 있고 또 하나의 맥락은 뭐냐면 대선에서 0.73% 차이로 이제 패배한 이 부분이에요. 최근에 노영민 그 민주당 충북지사 후보가 얘기를 했습니다. 0.7% 차이로 이겼는데 100% 이긴 것처럼 지금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 측이요. 그렇게 이제 비판을 했거든요. 이러한 맥락이 기본적으로 밑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깔려 있는 상황에서 이제 퇴임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 또 민주당 내에서의 이른바 친명 그룹과 친 이재명 그룹과 친문 그룹, 친문재인 그룹 간의 향후에 펼쳐질 당권을 둘러싸고 펼쳐질 여러 가지 패권 다툼 이런 부분도 좀 염두에 둔 부분이 있고 또 조만간 있을 것으로 보이는 이 사면과 관련된 지지층의 반발 뭐 이런 것까지 염두에 둔 그러한 다양한 요소들이 지금 혼합된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 윤석열 당선인 측과 관련된 여러 가지 강한 메시지를 지금 토해내고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특별 사면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직은 원론적으로 답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청원인과 같은 의견을 가진 국민들이 많습니다. 반면에 국민 화합과 통합을 위해 사면에 찬성하는 의견도 많습니다. 사법 정의와 국민 공감대를 잘 살펴서 판단하겠습니다. 네, 만약 특별 사면을 하게 된다면 그 시기는 임기 종료일 전날인 다음 달 8일 부천이 오신다야 될 텐데요. 거론되고 있는 인물들이 이렇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지사,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이석기 전 의원, 이재용 부회장, 신동빈 회장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함께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름이 나오고 있는 것을 두고 과거 권성동 국민의 원내대표는 이른바 패키지론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 목소리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최측근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살리기 위해서 동시에 사면하기 위해서 남겨둔 것이다. 김경수 전 지사가 누구를 위해서 선거법 위반을 한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을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오늘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그냥 놔둘 수가 없습니다. 알려줘야죠. 저는 100%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조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들었는데 저 발언만 들으면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은 저는 김경수 전 지사 범죄는 이게 부패 범죄가 아니고요. 선거 관련된 범죄거든요. 그다음에 김 전 지사의 행위로 인해서 누가 가장 큰 득을 받습니까? 그것은 결국은 문 대통령인데 그 문 대통령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가장 이해관계가 많았던 그 사람에 대해서 사면한 것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요. 김경수 지사 건 관련해서는 적어도 윤석열 신임 대통령한테 넘기는 것이 맞지 않는가. 더군다나 요번에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만약에 사면을 한다라고 하면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된 날짜가 작년 12월 24일이었어요. 딱 한 4개월 전이었거든요. 불과 4개월 만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을 하면서 김 전 지사를 같이 사면을 한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김 전 지사를 사면하기 위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달리 이명박 전 대통령은 한 4개월 정도 더 시간을 드린 것이 아닌가 이러한 그 의심을 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의심받을 만한 행동은 물러나는 대통령으로서 하시기에는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최지문 교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과 김경수 전 지사의 사면을 동시에 할 것이다 이런 정치권 전망이 많은데 그렇게 보세요? 그러니까 할지 안 할지도 사실은 저는 반반이라고 생각해요. 아직도 고민 중이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게 된다면 둘을 같이 할 거라 그렇게 저는 정경심 전 교수의 사면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좀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정경심 전 교수 같은 경우에는 조국 전 장관과 지금 재판이 연결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사면하기는 상당히 정적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만약 하게 된다면 이명박 그다음에 대통령, 김경수 전 지사 두 분 정도 하지 않을까. 개인 이재용 참 아무 부회장도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나 할지 안 할지가 아직은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하려면 반드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야 합니다. 다음 주 초에 사면심사위원회가 열릴지가 관심을 모아지고 있는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